또 주방장이 안 나왔다고? 연락은 왜 또 안 돼? 새벽 4시.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피가 번졌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밴드 붙이고 다시 양파를 썰었습니다. 오늘도 200인분. 혼자서. 주방장이 도망갔습니다. 한 달 전에 월급 밀렸다고. 밀린 월급, 월세, 카드값, 배달앱 정산. 총 4,100만 원. 짜장면 한 그릇에 500원 남습니다. 8,200그릇 팔아야 갚습니다. 하루에 50그릇 팝니다. 164일. 그때까지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손목이 퉁퉁 부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3시간 잤습니다. 48. 중국집 창업 1년 반. 투자금 1억. 현재 빚 1억 2천. 누가 그랬습니다. 중국집은 망하지 않는다고. 개소리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노후를 지켜드립니다. 마이너스. 저는 48입니다. 25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중견 제조업체였습니다. 생산관리 쪽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라인 관리하고 품질 체크하고 납기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전화기는 못 껐습니다. 공장에서 뭐 터지면 새벽에도 뛰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을 보냈습니다. 결혼은 30에 했습니다. 아내는 같은 회사 사무직이었습니다. 지금은 전업주부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23 대학생이고 딸은 21 대학생입니다. 둘 다 서울에서 자취합니다. 학비랑 생활비로 한 달에 400만 원씩 나갑니다. 집은 경기도 외곽에 있습니다. 아파트 32평. 대출이 아직 8천만 원 남았습니다. 월 상환금이 70만 원입니다.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월급 450만 원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버틸만 했습니다. 아이들 졸업하면 나아지겠지. 대출 갚으면 여유 생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6에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가격 경쟁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10,000원에 파는 걸 중국은 3,000원에 팔았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신입들부터 잘렸습니다. 그 다음엔 대리 과장급, 그 다음엔 차장 부장급. 제 차례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 47 되던 해봄. 부장님이 부르더라고요. 김 차장, 미안한데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제 차례구나. 권고사직이었습니다. 위로금 포함해서 8천만 원 받았습니다. 25년 일하고 받은 돈이 8천만 원. 1년에 320만 원 꼴이었습니다. 월급으로 치면 한 달에 26만 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 나가면 해고당하고 해고당하면 위로금도 못 받으니까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나 잘렸어. 아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구조조정. 다음 달까지만 나가면 돼. 애들 학비는요? 대출은요? 일단 퇴직금 있으니까. 다른 데 알아봐야지. 다른 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47 고졸 생산직 경력자.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이력서 100군데 넘게 넣었습니다. 면접 본 곳이 3군데, 붙은 곳이 0. 나이가 많다고요? 경력이 안 맞는다고요? 젊은 사람 뽑겠다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취업은 안 됐습니다. 퇴직금은 줄어갔습니다. 애들 학비 내고 대출 갚고 생활비 쓰고 8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차라리 뭐 장사라도 해보는 게 어때요? 장사.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저는 월급쟁이였습니다. 장사는 다른 세계 사람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요. 그때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술 마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요즘 뭐해? 나 잘렸어. 지금 백수. 아, 진짜? 힘들겠다. 한쪽에서 누가 말했습니다. 영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야, 나 중국집 하는데. 괜찮아. 너도 한번 해봐. 영수가 중국집을 한다고요? 영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습니다. 공장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 뭐 하는지 몰랐습니다. 너 중국집 해? 응. 7년 됐어. 잘 돼? 먹고 살만해. 월 500은 벌어. 월 500.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제 월급이 450이었습니다. 그보다 많이 번다고요? 중국집이 그렇게 돼? 야, 중국집이 왜 안 돼? 짜장면 안 먹는 새끼가 어딨어? 경기 안 타. 불황이면 더 잘 돼. 비싼 거 못 먹으니까 짜장면 시키거든.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근데 나 요리 못 하는데? 요리 네가 왜 해? 주방장 두면 되지. 주방장? 응. 사장은 경영만 하면 돼. 요리는 주방장이 하고. 나도 요리 못해. 영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야, 진짜 생각 있으면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뭐 사는지 다 알려줄게. 그날 밤 집에 와서 잠이 안 왔습니다. 중국집 어플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월 500. 경기 안 탄다. 짜장면 안 먹는 사람 없다.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중국집 창업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영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집 사장 1년차 수익 공개. 월 매출 3천만 원의 비밀. 퇴직 후 중국집 차렸더니 인생 역전. 다들 잘 된다고 했습니다. 다들 괜찮다고 했습니다. 망했다는 영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도 안 봤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나 중국집 해볼까?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중국집이요? 당신이? 응. 영수가 하는데 괜찮대. 월 500번대. 근데 당신 요리할 줄 알아요? 주방장 두면 돼. 나는 경영만 하면 되고.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요. 음식 장사가 쉽지 않다던데. 취업이 안 되잖아. 이러다가 돈 다 까먹어. 뭐라도 해야지.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잘 알아보고 해요. 함부로 뛰어들지 말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음식 장사 쉽지 않다. 아내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월 500 번다. 경기 안 탄다. 망하지 않는다.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영수 가게에 갔습니다. 서울 외곽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25평 정도 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6개, 주방이 반 홀이 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손님이 꽤 있었습니다. 테이블 4개가 찼습니다. 배달 주문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프린터에서 주문서가 찍혀 나왔습니다. 영수는 카운터에 앉아서 주문 받고 계산했습니다. 주방에선 중국인 주방장이 웍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알바생 한 명이 홀 서빙을 했습니다. 바빠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수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점심 끝나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때? 할만해 보여? 응. 근데 진짜 바쁘다. 점심이랑 저녁만 바빠. 중간엔 쉬어. 나쁘지 않아. 영수가 가게 운영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들어? 나 때는 7천 들었어. 지금은 물가 올라서 8천에서 1억은 봐야 할 거야. 1억. 제 퇴직금이 8천이었습니다. 생활비로 쓴 거 빼면 5천만 원 남았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대출 받으면 돼. 소상공인 대출 있어. 금리도 낮아. 영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월세는 지역마다 달라. 서울이면 200에서 300, 경기도면 150에서 200, 주방장 월급은 350에서 400, 실력 있는 애면 400 줘야 해. 그럼 고정비가 얼마야? 월세 200 주방장, 350 알바, 200 전기가스, 150 재료비, 매출의 30%. 대충 그 정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 고정비가 900만 원 정도. 거기에 재료비 30%. 월 매출이 얼마 나와야 남아? 최소 2,500은 해야 해. 그래야 400에서 500 남아. 2,500. 하루로 치면 83만 원. 짜장면 7,000원 기준으로 118그릇. 하루에 120그릇 팔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돼? 되지. 점심에 50, 저녁에 50 배달로 50. 충분해. 될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창업 컨설팅 업체를 소개해 줬습니다. 여기서 하면 편해. 자리 잡는 것부터 인테리어 주방장 구하는 것까지 다 해줘. 비용은 좀 들어. 1,000만 원 정도. 컨설팅비 1,000만 원. 비쌌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음식 장사를 모르니까요.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맞아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말을 잘했습니다. 사장님, 중국집 창업 생각하시는 거죠? 예. 잘 오셨어요. 저희가 어부터 지까지 다 도와드릴게요. 직원이 노트북을 펴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집 시장 분석부터 보여드릴게요. 한국인 짜장면 연간 소비량 7억 그릇. 1인당 1년에 14그릇 먹어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먹는 거예요. 시장이 탄탄해요.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보여줬습니다. 배달 시장이 폭발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배달 매출이 2배 늘었어요. 중국집은 배달이 강점이에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다 배달 잘 되거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마진율도 좋아요. 짜장면 원가가 2,000원 정도예요. 7,000원 받으면 5,000원 남는 거예요. 마진율 70%. 이런 장사 드물어요. 5,000원 남는다. 영수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 요리 못하는데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요리요? 요리 사장님이 왜 해요? 주방장 구해드릴게요. 경력 10년 이상 되는 분으로요. 사장님은 경영만 하시면 돼요. 경영만 하면 된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창업 비용은요? 직원이 견적서를 보여줬습니다. 인테리어 3,500만 원, 주방 설비 2천만 원, 간판 400만 원, 집 기류 600만 원,
보증금 2천만 원, 초도 물품 500만 원, 컨설팅비 1천만 원, 합계 1억 원, 1억 원. 영수가 말한 것보다 좀 많았습니다. 좀 비싼 것 같은데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평균이에요. 싸게 하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주방 설비 안 좋으면 한 달 만에 고장 나요. 그때 바꾸려면 더 들어요. 처음에 제대로 해놔야 해요. 일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5천만 원밖에 없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출 받으시면 돼요. 소상공인 대출 있어요. 5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나와요. 저희가 연결해 드릴게요. 대출. 빚지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창업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고민했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대출 5천 받아서 해볼까?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빚지는 거잖아요. 안 되면 어떡해요? 안 되면 가게 팔면 되지. 권리금 받으면 본전은 건져. 글쎄요.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취업이 안 되잖아. 이러다가 돈 다 까먹어. 뭐라도 해야지.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아내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잘 알아보고 해요. 실패하면 우리 진짜 끝이에요. 계약했습니다. 컨설팅비 1천만 원 먼저 냈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5천만 원, 금리 4%, 월 상환금 85만 원.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몇 군데 추천해 줬습니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봤습니다. 첫 번째 자리, 역세권, 유동인구 많음. 근데 월세가 350만 원. 너무 비쌌습니다. 두 번째 자리, 주택가, 월세 200만 원. 근데 경쟁업체가 너무 많았습니다. 반경 500m에 중국집이 5개. 세 번째 자리, 신도시 아파트 상가였습니다. 1층 30평. 앞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세대수 3,000세대. 컨설팅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 좋아요. 신도시라서 경쟁이 적어요. 반경 500m에 중국집 2개밖에 없어요. 배우 수요가 탄탄해요. 3,000세대면 10,000명은 살아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20만 원. 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가 시작됐습니다. 3주가 걸렸습니다. 깔끔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트렌드대로 카페처럼 완성된 걸 보니까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얀 벽에 나무 테이블, 조명도 밝았습니다. 옛날 중국집 느낌 전혀 없었습니다. 주방 설비도 들어왔습니다. 업소용 가스레인지 화력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불 켜니까 푸른 불꽃이 확 올라왔습니다. 대형 냉장고, 냉동고, 튀김기, 제명기까지. 주방장을 구했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소개해줬습니다. 중국 동포였습니다. 40대 초반. 경력 12년이라고 했습니다. 요리 잘해요? 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화상 자국도 있었습니다. 진짜 경력자 같았습니다. 월급 380만 원. 주 6일 근무. 계약했습니다. 홀 알바도 구했습니다. 20대 여자 1명. 시급 12,000원. 하루 8시간. 월 250만 원 정도. 배달앱에 등록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군데 다. 입점비랑 광고비, 사진 촬영비 합쳐서 500만 원 들었습니다. 메뉴를 정했습니다. 짜장면 7,000원,
짬뽕 8,000원, 볶음밥 8,500원, 탕수육 소 16,000원 중 22,000원 대 28,000원, 깐풍기 26,000원, 잡채밥 9,000원, 유산슬 24,000원. 주변 가게 가격을 봤습니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인테리어 3,500만원, 주방 설비 2천만원, 간판 400만원, 집기류 600만원, 보증금 2천만원, 초도 물품 500만원, 컨설팅비 1,000만원, 배달앱 등록 500만원, 예비비 5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 예상보다 1,000만원 더 들었습니다. 예비비까지 다 썼습니다. 자본금 5천만원에 대출 5천만원, 거기에 1,000만원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뺐습니다. 시작부터 빚이 6천만원이었습니다.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랜드 오픈 짜장면 5,000원. 개업 기념 할인이었습니다. 축하 화환이 들어왔습니다. 영수가 보낸 거였습니다. 아내도 왔습니다. 아들도 왔습니다. 딸도 왔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대박 나세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내 가게가 생겼습니다. 25년 동안 남 밑에서 일만 했습니다. 구조조정 당해서 쫓겨났습니다. 이력서 100개 넣어도 안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장입니다. 아무도 저를 자를 수 없습니다. 첫날 손님이 제법 왔습니다. 오픈 할인 때문이었습니다. 배달 주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루 매출 90만원.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시작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설렘은 딱 2달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첫 달은 괜찮았습니다. 오픈 할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짜장면 5,000원. 동네에서 제일 쌌습니다. 새로 생겼다고 구경 오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맛집 블로거들도 왔습니다. 리뷰 올려준다고 공짜로 먹고 갔습니다. 하루 매출이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였습니다. 월 매출 2,500만원. 계획대로였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속을 까보니까 달랐습니다. 매출 2,500만원. 여기서 뭐가 빠지냐? 재료비. 매출의 35%. 875만원. 생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는 30%라고 했는데 35%가 나왔습니다. 고기값이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야채값도 올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배달 매출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수수료가 20%, 300만원. 카드 수수료. 홀 매출 1,000만원 중 카드가 900만원. 수수료 2%, 18만원. 배달비 지원. 건당 1,000원씩 지원했습니다. 배달 500건이면 50만원. 월세 220만원. 관리비 30만원. 전기세 80만원. 여름이라 에어컨 때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가스비 60만원. 웍 돌리려면 가스가 많이 들었습니다. 수도세 15만원. 인터넷 전화 5만원. 주방장 월급 380만원. 알바 월급 250만원. 4대 보험료 70만원. 대출 이자 20만원. 마이너스 통장 이자 5만원. 잡비 30만원. 소모품이랑 수리비랑 이것저것 다 더하면 얼마냐? 재료비 875만원. 배달앱 수수료 300만원. 카드 수수료 18만원. 배달비 지원 50만원. 월세 관리비 250만원. 전기 가스 수도 155만원.
인터넷 전화 5만 원, 인건비 630만 원, 4대 보험 70만 원, 대출 이자 25만 원, 잡비 30만 원, 합계 2,408만 원, 매출 2,500만 원에서 지출 2,408만 원 빼면 92만 원, 한 달에 92만 원 남았습니다. 뭐요? 제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92만 원이요? 알바 시급 12,000원입니다. 하루 8시간 한 달 25일 일하면 240만 원 법니다. 저는 하루 12시간 한 달 30일 일하고 92만 원 번 겁니다. 시급으로 치면 2,550원. 최저 시급 만 원도 안 됐습니다.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는 월 500 남는다고 했습니다. 영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92만 원이요?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습니다. 아내한테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손님 많이 왔어. 거짓말했습니다. 손님이 많이 온 건 맞았습니다. 근데 남는 게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달, 오픈 할인을 끝냈습니다. 짜장면 가격을 7,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점심에 꽉 차던 홀이 반만 찼습니다. 배달 주문도 30% 줄었습니다. 왜 안 오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할인 끝나니까 안 오는 거였습니다. 5,000원 짜장면 먹으러 온 사람들이 7,000원은 비싸다고 안 오는 거였습니다. 월 매출이 2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출은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가면서 야채값이 올랐습니다. 배추값이 2배가 됐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매출 2천만 원, 지출 2,2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적자였습니다. 두 달 차에 적자가 났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떡하지? 영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나 적자야. 2달 됐는데 적자가 났어. 얼마? 200. 좀 그렇네. 근데 처음엔 다 그래. 단골 생기면 나아져. 단골이 생기면 나아진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밖에 믿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단골은 안 생겼습니다. 신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새로 이사 온 동네였습니다. 정착이 안 된 거였습니다. 여기저기 먹어보고 맛있는데 찾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짜장면이 특별히 맛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했습니다. 중국 동포 주방장이 만드는 맛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지만 맛집은 아니었습니다. 경쟁도 심해졌습니다. 반경 500m에 중국집 2개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오픈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중국집이 2개 더 생겼습니다. 같은 아파트 상가에 하나, 뒷골목에 하나, 넷이서 파이를 나눠 먹는 거였습니다. 거기다 치킨집, 피자집, 족발집, 분식집 다 배달했습니다. 배달앱 열면 수백 개 가게가 떴습니다. 우리는 그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짜장면 시킬까가 아니라 뭐 시킬까가 질문이 된 거였습니다. 세 번째 달, 매출이 더 떨어졌습니다. 1,800만 원, 적자가 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네 번째 달, 1,500만 원, 적자 6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힘들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응. 좀 그래. 매출이 안 나와요? 응. 생각보다 안 돼. 아내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얼마나 안 돼요? 적자야. 매달 500씩 까먹어. 뭐라고요? 아내가 소리 질렀습니다. 적자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빚은 어떡하고?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그날 밤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근데 못 울었습니다. 울면 진짜 끝일 것 같았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섯 번째 달 더 안 좋아졌습니다. 주방장이 월급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저 다른 데서 450 준대요. 여기서 올려주시면 안 나갈게요. 협박이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가게 문 닫아야 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못하니까요. 얼마 원해요? 422요. 40만 원 올려달라고요. 적자가 600인데 40만 원 더 달라고요. 근데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주방장 없으면 장사를 못하니까요. 알았어요. 월급을 올려줬습니다. 420만 원. 한 달 지출이 40만 원 늘었습니다. 알바도 문제였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결근했습니다. 아프다고요. 학교 시험이라고요. 약속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서빙했습니다. 주문 받고 음식 나르고 계산하고 주방장 도와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알바가 그만뒀습니다. 사장님, 저 다음 달에 그만둘게요. 학원 취직됐어요. 구하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했습니다.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새 알바가 왔습니다. 근데 일을 못했습니다. 가르쳐야 했습니다. 일 가르치느라 더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힘들다고요? 또 구했습니다. 또 그만뒀습니다. 알바 3명이 석 달 동안 바뀌었습니다. 구인비도 들었습니다. 알바 구인 사이트 광고비 월 5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쌓이면 컸습니다. 여섯 번째 달. 겨울이 왔습니다. 난방비 폭탄 맞았습니다. 가스비가 150만 원 나왔습니다. 여름에 2배 반이었습니다. 가게가 넓어서 난방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월 지출이 3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매출은 1,500만 원. 적자가 1,5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1,500씩 까먹었습니다. 카드빚이 1,000만 원 넘었습니다. 돌려막기 한계가 왔습니다. 아내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1,000만 원. 장모님한테 빌린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갚을게요. 장모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괜찮아. 내 딸 고생시키지 마.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일곱 번째 달. 주방장이 또 월급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450으로 올려주세요. 안 그러면 나갈게요. 또요? 진짜 나갈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지금 나가면 가게 문 닫아야 했습니다. 새 주방장 구하려면 한 달은 걸립니다. 그동안 매출 제로. 그러면 진짜 망합니다. 알았어요. 또 올려줬습니다. 450만 원. 제 월급이 마이너스인데 주방장 월급은 450이었습니다.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달. 결심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배워야겠다. 주방장한테 끌려다니면 안 됐습니다. 제가 요리를 할 수 있어야 주방장이 나가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주방장한테 말했습니다. 저도 요리 좀 알려주세요. 주방장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가르쳐주기 싫은 거였습니다.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요. 그래도 사장이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르쳐줬습니다. 대충. 새벽에 일찍 나가서 연습했습니다. 양파 써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양파 한 망 40개. 다 썰면 2시간 걸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 콧물 다 났습니다. 웍 돌리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웍이 무거웠습니다. 3kg. 한 손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손목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불 앞에 서면 얼굴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업소용 가스레인지 화력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가정용의 10배. 눈썹이 타들어갔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악!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동그란 자국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흉터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새벽마다 연습했습니다. 짜장면, 짬뽕, 볶음밥. 기본 메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맛은 주방장만 못했습니다. 근데 먹을 만했습니다. 손님이 눈치 못 챌 정도는 됐습니다. 9번째 달, 주방장이 나갔습니다. 사장님, 저 나갈게요. 다른 데서 500 준대요. 잡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으니까요. 가세요. 수고했어요. 주방장이 나가고 제가 주방에 섰습니다.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마이너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5시에 가게 도착. 재료 손질 시작. 양파 50개 썰기. 1시간. 파, 당근, 양배추 썰기. 40분. 고기 재워놓기. 20분. 면 삶아서 준비. 30분. 춘장 볶아놓기. 30분. 아침 8시. 준비 완료. 9시 오픈. 점심시간. 지옥.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짜장면 2, 짬뽕 하나요. 여기 탕수육 중이요. 배달 주문이요. 짜장면 셋, 볶음밥 하나. 프린터에서 주문서가 쉴 새 없이 찍혀 나왔습니다. 혼자서 다 해야 했습니다. 웍 돌리고, 면 삶고, 튀김하고, 그릇에 담고, 손이 4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불 앞에 서면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여름이 아닌데도 땀이 났습니다. 화력이 너무 세서요. 주방 온도가 40도였습니다. 에어컨 틀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화구 앞이라 바로 더워졌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쉴 틈이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점심 끝나면 탈진 상태였습니다.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30분 쉬고 저녁 준비. 재료 손질 다시. 야채 써놓고 고기 준비하고. 저녁 시간. 또 지옥. 점심보다는 덜했습니다. 근데 배달이 많았습니다. 배달 포장하는 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용기에 담고 뚜껑 닫고 봉투에 넣고. 밤 10시. 마감. 설거지. 1시간. 청소. 30분. 내일 재료 발주. 15분. 정산. 15분. 밤 12시. 퇴근. 집에 오면 새벽 1시. 씻고 눕습니다. 새벽 2시. 3시간 자고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매일 반복됐습니다. 휴일 없이 한 달에 30일 다 일했습니다. 쉬면 매출이 없으니까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퉁퉁 부었습니다. 웍 돌리느라 손목 보호대 차고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허리 디스크 촉이라고 병원에서 그랬습니다. 무릎도 안 좋아졌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깨도 아팠습니다. 웍 들어 올리느라 눈도 아팠습니다. 기름 연기 때문에 눈이 빨갛게 충혈됐습니다. 피부도 망가졌습니다. 기름 튀어서 화상 자국 투성이, 팔뚝에 점 같은 화상 흉터가 수십 개 생겼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튀김하다가 기름이 왼쪽 눈에 튀었습니다.
악!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알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수돗물로 씻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병원 가야 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손님 다 보내고 병원 갔습니다. 각막에 화상 입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안약 넣으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왼쪽 눈이 침침합니다. 시력이 떨어졌습니다. 몸만 망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정신도 망가졌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죽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20시간 일해야 하는구나.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근데 안 일어나면 가게가 망하니까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버텼습니다. 주방장 월급 450만 원이 없어지니까 지출이 줄었습니다. 매출 1,500만 원, 지출 1,300만 원, 수익 200만 원. 드디어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200만 원이요? 하루 20시간 일하고 월 200만 원이요? 시급으로 치면 3,300원이었습니다. 최저 시급의 3분의 1. 편의점 알바가 12,000원 받습니다. 저는 사장이라는 사람이 3,300원 받았습니다. 그것도 몸 부서져 가면서요. 10번째 달, 매출이 더 떨어졌습니다. 배달앱에서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광고비를 더 내야 상단에 노출됐습니다. 쿠폰도 뿌려야 했습니다. 3,000원 할인 쿠폰. 그거 내가 다 물어야 했습니다. 리뷰 이벤트도 해야 했습니다. 리뷰 쓰면 음료수 서비스. 그 비용도 제가. 배달앱 수수료가 매출의 25%로 올랐습니다. 플랫폼이 다 가져갔습니다. 남는 게 없었습니다. 매출 1,200만 원, 지출 1,300만 원, 수익 마이너스 100만 원. 다시 적자였습니다. 11번째 달, 더 안 좋아졌습니다. 동네에 대형 프랜차이즈 중국집이 들어왔습니다. 홍콩 반점. 가격이 우리보다 쌌습니다. 짜장면 5,500원. 우리는 7,000원. 인테리어도 깔끔했습니다. 오픈 키친. 에어컨 빵빵. 맛도 일정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소스 써서요. 똑같은 맛. 손님들이 거기로 갔습니다. 왜 여기가 비싸요? 홍콩 반점은 5,500원인데 그 말 듣고 속이 터졌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물류비가 싸요. 대량으로 사니까. 광고비도 본사가 내요. 우리 같은 개인 가게는 경쟁이 안 돼요. 그런데 손님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싸면 좋은 거였습니다. 매출 1,000만 원, 지출 1,200만 원, 수익 마이너스 200만 원, 적자가 200으로 늘었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카드빚 2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한도 1,000만 원 다 참. 장모님께 빌린 돈 1,000만 원, 밀린 월세 200만 원, 합쳐서 4,200만 원. 거기에 창업대출 5천만 원 원금이 남았습니다. 총 빚이 9,2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투자하고 1년 만에 빚이 9,200. 실질적으로 1억 9천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어떡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2번째 달, 주방장을 다시 구해야 했습니다. 몸이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 못하겠더라고요. 손목이 안 움직였습니다. 병원 가니까 손목 인대가 늘어났대요. 3주 깁스하래요. 깁스하면 장사 못합니다. 그럼 망해요. 안 했습니다. 손목 보호대만 차고 계속 일했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진통제 먹고 일했습니다. 근데 한계였습니다. 웍을 못 들겠더라고요. 팔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주방장을 구했습니다.
또 중국 동포였습니다. 30대 후반, 경력 8년, 월급 400만 원, 예전보다 더 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시세가 그렇대요. 400만 원 줬습니다. 다시 적자 폭이 늘었습니다. 매출 1000만 원, 지출 1600만 원, 수익 마이너스 600만 원, 한 달에 600씩 까먹었습니다. 카드빚이 3천만 원이 됐습니다. 카드사에서 전화 왔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 달 결제일에 카드값 못 내시면 연체 등록됩니다. 연체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러면 대출 연장도 안 되고 카드도 정지되고 돈을 구해야 했습니다. 사채를 썼습니다. 급전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문자가 매일 왔습니다. 평소엔 무시했는데 연락했습니다. 500만 원 빌렸습니다. 월 이자 5%, 한 달에 25만 원 이자. 카드값 막았습니다. 다음 달에 또 카드값 날아왔습니다. 또 사채 썼습니다. 500만 원 더. 사채가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월 이자 50만 원. 13번째 달, 주방장이 또 도망갔습니다. 월급 날인데 돈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월급 언제 주실 거예요? 다음 주까지 줄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아니요. 오늘 안 주시면 저 나갑니다. 진짜 나갔습니다. 짐 싸서. 월급 밀린 게 한 달 반치. 600만 원. 그 돈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손목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일해야 했습니다. 왼손으로 웍 잡고 오른손으로 재료 넣고 통증 참으면서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처음엔 타이레놀, 그 다음엔 에드빌, 그 다음엔 처방 진통제. 하루에 진통제 4알씩 먹었습니다. 위장이 망가졌습니다. 밥 먹으면 속이 쓰렸습니다. 위염이래요. 위염약도 먹었습니다. 진통제랑 같이. 몸이 더 망가졌습니다. 체중이 빠졌습니다. 80kg였던 게 65kg가 됐습니다. 석 달에 15kg 빠졌습니다.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었습니다. 밤에 집에 와서 라면 하나. 얼굴이 해골 같았습니다. 거울 보면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이러다 죽어요. 알았어. 조금만 더 버텨보자. 뭘 버텨요? 그만두자고요. 이혼하기 전에. 이혼.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아내가 진지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버텨요. 당신도 못 버텨잖아. 빚만 늘어나잖아.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14번째 달, 가게를 내놨습니다. 권리금 3천만 원으로 1억 들인 가게를 3천만 원에 내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의가 없었습니다. 가격을 2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또 일주일. 문의 한 건. 중국집 보러 왔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30대 초반. 퇴직하고 창업하려고 한다고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돼요? 1000만 원 정도요. 적자예요? 예. 왜 파시는 거예요? 건강 문제로요. 거짓말 반 진실 반이었습니다. 가격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요. 1500에 안 돼요? 500 더 깎아달라고요. 순간 화가 났습니다. 1억 드린 거라고요. 그걸 1500에요?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문의가 없었습니다. 1800이요. 협상 끝에 1800만 원에 팔았습니다. 1억 들인 가게를 1800에 판 겁니다. 8200만 원 손실. 거기에 1년 반 동안 운영 적자 5천만 원.
빚 4,500만 원. 총 손실이 얼마냐? 투자금 손실 8,200만 원. 운영 적자 5천만 원. 현재 빚 4,500만 원. 합치면 1억 7,700만 원. 거의 2억 원. 1억 투자하고 1년 반 만에 2억 가까이 날렸습니다. 마이너스. 왜 실패했을까요? 밤새 생각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 보면서 정리했습니다. 첫째, 시장을 몰랐습니다. 중국집이 경기 안 탄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불황이면 짜장면 많이 시킨다고요? 요즘 사람들은 불황이면 집에서 밥 해먹습니다. 배달비 아까우니까요? 아니면 편의점 도시락 먹습니다. 더 싸니까요? 짜장면 7,000원이면 편의점 도시락 2개 삽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중국집도 안 됩니다. 외식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둘째, 경쟁이 너무 심했습니다. 배달앱 켜면 수백 개 가게가 뜹니다. 중국집만 수십 개. 거기에 치킨, 피자, 족발, 분식, 한식, 양식, 일식 다 배달됩니다. 옛날엔 짜장면 시킬까가 질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시킬까가 질문입니다. 중국집은 수백 개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선택받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플랫폼이 다 가져갔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25%, 카드 수수료 2%, 배달비 지원 건당 1,000원, 광고비 월 50만 원, 쿠폰 할인 제가 부담. 짜장면 한 그릇 팔아서 남는 돈이 500원이었습니다. 플랫폼이 3,000원 가져가고 저는 500원 가져갔습니다. 누가 이겨요? 넷째, 원가가 너무 높았습니다. 재료비가 폭등했습니다. 돼지고기 올랐습니다. 식용유 올랐습니다. 양파 올랐습니다. 밀가루 올랐습니다. 2년 전보다 재료비가 30% 올랐습니다. 근데 짜장면 가격은 못 올렸습니다. 올리면 손님이 안 오니까요. 가격 올리면 망하고 안 올리면 적자 나서 망하는 구조. 다섯째, 인건비가 너무 높았습니다. 주방장 월급 400만 원, 알바 월급 250만 원, 합쳐서 650만 원. 매출 1,5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43%. 주방장 안 쓰면요? 그럼 제가 죽습니다. 실제로 죽을 뻔했습니다. 여섯째, 기술이 없었습니다. 저는 요리를 몰랐습니다. 주방장한테 끌려다녔습니다. 월급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가니까요. 나가면 가게 문 닫아야 했습니다. 요리 기술이 있었으면 달랐을 겁니다. 주방장 없이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기술 없이 음식 장사하면 안 됩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일곱째, 자본금이 부족했습니다. 5천만 원 가지고 대출 5천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시작부터 빚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자만 월 20만 원. 초반에 적자 나면 버틸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빚이 늘었습니다. 최소 1억 5천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1년 적자 나도 버틸 수 있습니다. 여덟째, 입지가 안 좋았습니다. 신도시라서 경쟁 적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신도시는 경쟁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자리 좋으면 다들 들어오니까요. 우리 가게 오픈하고 반년 만에 주변에 중국집 3개 더 생겼습니다. 넷이서 파이 나눠 먹었습니다. 아홉째, 대형 프랜차이즈를 못 이깁니다. 홍콩 반점 들어오니까 끝났습니다. 가격 더 싸고 맛 일정하고 인테리어 깔끔하고 우리 같은 개인 가게는 경쟁이 안 됐습니다. 열째, 몸이 자본인데 몸이 망가졌습니다. 하루 20시간 일했습니다. 휴일 없이 손목 나가고 허리 나가고 눈 나가고 위장 나가고
병원비도 들었습니다. 일하면서 치료도 못 받았습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첫째, 기술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둘째, 자본금이 부족했습니다. 셋째, 시장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인터넷 카페에 가봤습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저 같은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중국집 2년 하고 접었어요. 8천 날렸습니다. 짬뽕집 했다가 폐업했어요. 빚만 5천 남았어요. 퇴직금 들고 시작했는데 1년 만에 다 날렸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중국집 접고 나서 반년이 지났습니다. 빚이 아직 3천만 원 남았습니다. 창업 대출이랑 사채요. 취업했습니다. 공장입니다. 예전에 다니던 곳 비슷한데요. 월급 300만 원. 아내도 일합니다. 마트 파트타임. 월 150만 원. 합쳐서 월 450. 생활비 쓰고 빚 갚으면 빠듯합니다. 애들 학비는 학자금 대출 받게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몸은 좀 나아졌습니다. 손목은 아직 아픕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허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무거운 거 못 듭니다. 눈은 좀 침침합니다. 안경 도수 올렸습니다. 그래도 하루 8시간만 일하니까 살 것 같습니다. 잠을 잘 수 있습니다. 6시간은 잡니다. 밥도 제때 먹습니다. 위장이 좀 나아졌습니다. 짜장면은 안 먹습니다. 보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립니다.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집 창업 생각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하나. 요리 기술 있으십니까? 짜장면, 짬뽕, 탕수육 직접 만들 수 있습니까? 둘. 자본금 1억 5천 이상 있으십니까? 빚 없이요. 셋. 1년 적자 나도 버틸 여유 있으십니까? 넷. 하루 15시간 일할 체력 되십니까? 휴일 없이요. 다섯. 주방장 나가도 혼자 운영할 수 있으십니까? 여섯. 배달앱 수수료 25% 내고도 이익 남길 수 있으십니까? 일곱. 대형 프랜차이즈랑 경쟁해서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7개 다 예면해 보세요. 하나라도 아니오면 하지 마세요. 저는 7개 다 아니오였습니다. 기술 없었습니다. 자본금 부족했습니다. 적자 버틸 여유 없었습니다. 체력 안 됐습니다. 주방장 나가니까 못 버텼습니다. 배달앱한테 다 뺏겼습니다. 프랜차이즈한테 졌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결과는 2억 원 손실, 몸 망가짐, 이혼 위기. 짜장면 좋아하시면 손님으로 가세요. 한 그릇 7,000원이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월 3만 원이면 4그릇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2억 원 날리고 몸까지 망가뜨렸습니다. 뭐가 나은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음식 장사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특히 중국집. 기술 없으면 하지 마세요. 돈 없으면 하지 마세요. 각오 없으면 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저처럼.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경고가 됩니다. 저처럼 당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